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네. 정말 기가 막힌 숫자 하나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데이터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렇죠. 금 1kg 골드바 하나 가격이 지금 10만 3천 달러예요. 네. 근데 정말 소름 돋게도 정확히 같은 시간 거래소 화면에 찍힌 비트코인 한 개 가격 이것도 10만 3천 달러예요. 와,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통의 안전자산이랑 이 시대의 가장 극단적인 위험자산이 똑같은 날에 같은 가격표를 단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경제학 교과서가 방금 우리 눈앞에서 북북 찢어진 느낌이랄까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지금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그리고 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이 단순히 룰을 무시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룰을 넘어섰다. 어떤 의미죠?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거대한 동력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중동의 지정학적 화약고가 시장을 막 짓누르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서는 기술주랑 반도체가 주도하는 광기 어린 랠리가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네요. 주식시장은 막 축제 분위기인데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치솟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란 비트코인까지 다 같이 손잡고 폭등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혼란스러운 장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시장의 파편들을 조립해서 겉으로 드러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자본의 논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그 숨은 맥락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겉보기엔 혼란스럽지만 자산군별로 파고들면 분명 그 안에서 싹튼의 새로운 법칙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먼저 가장 뜨겁게 불을 뿜은 용광로 한국 증시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코스피 수치 보셨죠? 네, 봤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2.86%나 상승해서 5,383.87포인트를 기록했어요. 단숨에 5,300선을 가뿐하게 뚫어버렸단 말이죠. 정말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이거 보면서 약간 마치 멀리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눈앞의 파도를 타며 막 환호하는 서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가 18만 5,700원으로 4.09%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더 대박이었죠. 87만 9천 원, 무려 5.9%나 폭등했습니다. 와, 대형주가 거의 6% 가까이 오르다니요. 거기에 서비스업 섹터까지 하루 만에 6.13% 상승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어요. 여기서 단순히 오늘 한국 반도체가 많이 올랐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인가를 봐야 하거든요. 아, 그 상승의 진짜 이유 Y 부분을 파헤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해답은 바다 건너 뉴욕 증시에 있습니다. 뉴욕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한국 반도체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강력한 매주세로 직결된 상황이거든요. 아,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담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 시각에서 한국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탑승권인 셈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AI가 아무리 좋고 실적이 뛰어나다고 쳐요. 근데 뉴스와 리포트, 다음 페이지들을 넘겨보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잖아요. 자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할 텐데 시장은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낙관적인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시장이 위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아주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이렇게 산다고요? 네, 단지 그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진화했을 뿐이에요. FICC 시장,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주식시장의 그 낙관론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안감이요? 원자재 시장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리포트에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 팩터를 아주 객관적으로만 한번 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관련 강경 발언이 보도되면서 중동 내 확전 우려가 극도로 커졌습니다. 그렇죠. 확전 공포가 엄청났죠. 그런데 거의 동시에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이라는 전혀 상반된 뉴스도 돌았어요. 전쟁 공포와 안도감이 시장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요동을 친 거군요. 네, WTI 원유가 배럴당 111달러 54센트로 단숨에 2달러 62센트나 급등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계속 1,900원대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와, 111달러 돌파라니. 게다가 미국 증시 시간의 거래량이 3개월 만에 4대나 폭증했다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 해박 소식 같은 안도감, 그리고 확전 우려라는 공포가 막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막 사면서도 동시에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원자재 해지 매수를 아주 강하게 걸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속 페달인 주식과 브레이크인 원자재 선물을 동시에 양발로 꽉 밟고 있는 상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음을 내며 진동하고 있는 거죠. 양발 운전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짚어드린 그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 거군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가장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18달러 올라서 10만 3천 달러가 됐는데 대표적인 초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정확히 1240달러 급등해서 10만 3천 달러를 맞췄잖아요. 네, 진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니,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린 겁니까? 아니면 모험을 즐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의 안전 대 위험이라는 이분법이 완전히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환율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0.32 하락해서 0.5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어요. 잠깐만요. 달러가 약세라고요? 전쟁 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달러부터 사재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유로화는 강세고 원달러 환율도 1,445원으로 5원 30전이나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금이랑 비트코인은 쌍끌이로 폭등하고 진짜 이상하네요. 이게 바로 각 자산이 개별적인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위험 자산이라 오르는 게 아니라 ETF 순유입이라는 엄청난 고유의 파이프라인 때문에 자체 엔진으로 오르는 거고요. 아, 비트코인 현물 ETF 수급의 힘이군요. 네, 반면에 금은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전통적인 이유와 중앙은행들의 매집 때문에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거시경제 논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별로 각자 도생하는 모멘텀에 막대한 돈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와, 각자 도생의 장세. 이걸 듣고 보니까 글로벌 릴레이 시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미국 증시는 어땠죠? 4월 3일에 미국 증시가 전면 휴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장 마감 시점 나스닥은 21879.18로 0.18% 소폭 올랐더라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완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네, 트럼프 발언 직후에 2.4%나 수직으로 급락했었죠. 맞아요. 그랬다가 결국 충격을 다 흡수하고 0.69% 상승으로 회복하면서 마감했어요. 유럽의 닥스나 푸츠 지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이랑 방산주 강세가 겹쳐서 0.69% 소폭 올랐고요. 아시아랑 유럽 모두 아주 복합적인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휴장인 미국 시장에서도 그 수급 블랙홀 현상이 엄청나게 관찰된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 기대감이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기존 나스닥이나 S&P 500 종목들의 수급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이 한쪽으로만 쫙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죠. 이거 약간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은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하니까 극장의 다른 독립 영화들은 상영관 자체를 뺏겨버리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자본시장의 유동성도 결국 한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거시경제가 불안할수록 애매한 주식 여러 개보다는 확실한 개별 테마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 숨겨진 테마주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전이에요. 원전이요. 아, 리포트에 있던 그 기업 말씀하시는군요. 네,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 하나로 한국 파트너사인 DLENC 주가가 단 하루 만에 무려 15%나 급등했습니다. 와, 대형 건설주가 하루에 15% 폭등이라니 진짜 무섭네요. 이게 보여주는 바가 크죠. 거시경제가 아무리 불안하고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도 원전이나 우주항공같이 미래가 확실해 보이는 개별 테마에는 묻지마 수준으로 막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우면서도 매혹적인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쭉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켜봐야 할 다음 이정표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연 지금의 주가 랠리,
특히 금리와 주식시장의 줄다리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4월 3일 당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가장 먼저 뚫어지게 보셔야 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평균 시간당 임금,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이 데이터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향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방향, 그리고 연준의 금리 동결이나 인하 경로를 완벽하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정도 상승하면서 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만약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 그 유명한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거네요. 경제가 뜨거우니까 금리 안 내릴 거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게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그리고 4월 9일로 넘어가면 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FOMC 회의록 공개,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근원 소비 지출물가 지수, 즉 PCE, 그리고 4분기 GDP 발표까지 캘린더에 아주 빼곡해요. 와, 청취자 여러분, 당장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 쳐두셔야 할 날짜들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물려오고 있네요. 거기에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아예 결정지어버릴 초대형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아, 5300선은 돌파의 주역 하이닉스요. 네, 매크로 지표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하이닉스가 HBM 수요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한국 증시는 거시경제의 불안감을 뚫고 독자적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투자 방향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거시경제의 먹구름을 기업의 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5300선을 가뿐히 돌파해버린 코스피의 뜨거운 열기. 네, 그리고 110달러를 돌파한 유가와 원자재 시장에 발작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나홀로 급등하며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숫자에 환호하는 비트코인과 금의 아주 역설적인 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 상식이 완전히 부사지는 하루였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보통 주식이 오르면 금은 떨어져야 한다. 이런 전통적인 교과서 법칙을 달달 외우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전판이었죠. 하지만 오늘 심층 분석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10만 3천 달러의 최고 위험 자산과 10만 3천 달러의 최고 안전 자산이 동시에 추포를 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룰이 바뀐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경제의 안전지대는 과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여러분의 시야를 탁 트이게 해줄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